오늘의 첫 번째 요리, 양송이 조림. 양송이 작은 것 200g, 메추리알 20개,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조림장에 들어갈 물 4컵, 맛술 2분의 1컵, 간장 2분의 1컵, 통후추 2분의 1 큰술과 대파 40g, 통마늘 100g, 생강 20g, 건고추 3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준비한 부재료를 모두 넣고 끓여서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메추리알은 껍질을 벗기시고요. 프라이팬에 조림장을 붓고 쉽게 만들어 볼까요? 자, 양송이 조림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양송이 갖고 조림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 아주 그만이고요. 밑반찬으로 이렇게 통 같은 데다 넣어두셨다가 반찬 없을 때 꺼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역시 여기에도 조림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이렇게 조림장을 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냄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냄비에다 넣는 게 뭐냐면 요건 물이에요. 물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분량의 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맛술이거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맛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장이에요. 여기다가 간장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통후추거든요. 통후추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건 파예요. 파. 그 다음에 이건 통마늘, 마늘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래서 마늘 맛이 많이 나오는 게 맛있거든요. 마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른 고추거든요. 마른 고추 여기다 넣어주시는데요. 마른 고추를 닦을 때는요, 물로 닦지 마시고요. 깨끗한 보재기를 적셔가지고 보재기로 이렇게 닦아서 먼지를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른 고추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강을 넣어야 되는데 생강을 제가 미처 저며놓지 않았네요. 자, 생강 여기서 이렇게 저며가지고 넣어주시게 되면 좋죠. 자, 그래서 생강 저민 것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역시 이것도 잘 끓여가지고요. 한 컵 정도 되게 이렇게 조림장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컵 정도의 조림장을 잘 만드는 걸 가지고 양송이 조림을 할 텐데요. 제가 어떤 이렇게 음식을 조릴 때 꼭 조림장을 만들어서 넣는 이유는요. 나중에 그 마늘이나 고추, 생강 같은 것을 건져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조림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림장은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이면 거기서 마늘, 파, 생강 같은 데서 맛이 충분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진 그 맛을 가지고 조리게 되면 맛이 상당히 좋아지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조림장을 앉혀놓은 건데요. 저 속에 지금 맛있어 보이죠. 여러 가지 그냥 재료들이 동동 떠서 참 좋은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양송이를 조릴 텐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양송이를 제 앞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양송이는 이렇게 조그만 거, 한 입 크기의 양송이를 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양송이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씻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양송이 껍질 속에는요, 좋은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우리의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송이 통째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양송이 꼭지는 떼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은 이 꼭지를 갖다가 떼어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송이 꼭지는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송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메추리알이거든요. 자, 메추리알 잘 삶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달걀을 먹지는 않아도 메추리알들은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게 앙증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추리알은 잘 삶은 걸 갖다가 이렇게 칼도마 같은 데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껍질을 벗기게 되면 잘 벗겨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을 전부 벗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보면은 시중에 메추리알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벗긴 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리알 이렇게 잘 벗긴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추리알은 이렇게 노른자리가 이렇게 터진 건 쓰시면은 안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조림을 했을 때 이 노른자리가 전부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기다가 이렇게 터진 거는 골라내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졸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졸이느냐면요.
프라이팬에 이 정도로 이렇게 불을 틀어주시고요.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조림장이에요. 조림장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요건 양송이에요. 양송이를 여기다 이렇게 통째로 다 넣어주세요. 통째로. 조금 큰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양송이가 익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그매지거든요. 그래서 양송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요건 메추리알이에요. 메추리알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커다란 알은 어울리지 않고요. 이렇게 메추리알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요. 나중에 조려진 걸 보게 되면은 메추리알 크기나 양송이 조림 크기나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제가 왜 여기다 이렇게 메추리알을 집어넣느냐면요. 한국 음식 중에 있어서 달걀 장조림이라는 게 있어요. 달걀만 가지고서 장조림 하듯이 졸여가지고 이렇게 반찬, 도시락 반찬으로들 많이 내놓는 반찬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그런 달걀 장조림을 할 때는요.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삶거나 이렇게 뭐 화롯불 같은 데다 이렇게 구웠는데 옛날에 화롯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탄불 피우던 시절에 두꺼비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달걀을 구워서 이렇게 졸여가지고 상에다 내놨는데요. 그 달걀을 구워서 조리게 되면요. 달걀이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아, 왜 우리 요새 불안증막, 불가마 그런 거 유행하죠. 그런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달걀 구워서 팔잖아요. 그렇게 구운 달걀 가지고 달걀 장조림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추리알은 굴 수가 없으니까요. 삶아서 여기다 같이 넣어서 조리게 되면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러는 사이에 여기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다 졸여졌는데요. 남들이 보면은 제가 무슨 마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편집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절여졌으면 이제 여기다가 고추를 넣어야 될 텐데요. 고추를 제가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고추는요, 어떻게 뭐 이렇게 얌전하게 얇게 써는 것도 아니고요.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요런 모양으로 썰어서 넣었는데요. 고추 씨는 일부러 제거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서 마저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면 모양이 예뻐지죠. 그래서 이걸 졸일 때는요, 너무 이렇게 바짝 졸이게 되면 짤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 조림, 짭짤하게 장조림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양송이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양송이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 조림장을 조금 덜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거는 각각 드시는 분 기호에 맞춰서 조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송이 조림을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여기에 한번 자리를 옮겨가지고 담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려 내놓게 되면요.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밑반찬으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양송이 몸에 좋은 건 다 알지만은 아이들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메추리알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졸여서 내놓게 되면요. 아이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은 남편이 맛있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맛있다고 그래야 자꾸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음식은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밑반찬 중에 한 가지니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